제 키가 167인데 고3 수능 끝난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70kg가 넘는 상태였으니까 정말 20kg 넘게 살이 쪘던 상태였어요.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보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온 친구들인데 나만큼 살찐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뭐 똘똘하다, 말 잘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한다든가 운동을 잘한다든가 뭐 인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리더십이 있다든가 이렇게 뭐 특별히 두각을 드러냈던 아이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남 앞에 나서거나 그런 부류의 아이는 또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현대차를 다니다가 퇴사를 준비하면서 플랜을 A부터 D까지 그때 제 플랜 중에 하나였던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을 때 짧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주제가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땡땡이었다 이런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를 키운 파랄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결핍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핍이라는 단어보다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키운 파랄인 열등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거를 했는지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중학생 때는 뭐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전교생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전교 3, 40등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체능, 특히 미술 분야는 워낙에 타고난 재주가 없었고 수행평가 점수라든지 미술 실기 점수에서는 거의 여학생들 중에서는 최하점 수준인 정도였었거든요. 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게 저는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매사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매사에 좀 경중을 가려서 제가 힘을 쏟아야 될 부분과 쏟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분간이 좀 분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중학교 때 성적은 대입에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기에 필수적인 과목 뭐 언어, 수리, 외국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머지 예체능이라든지 암기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평가 점수 이런 부분은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약간 이런 모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점수와 등수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도 필수 과목들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도 내가 노력을 제대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거의 끝날 무렵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인근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전교 1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압구정고등학교로 배정이 되냐, 현대고등학교로 배정이 되냐, 이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걔네가 압구정고등학교로 와봤자 어차피 우리 같은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됐었거든요. 난 고등학교 가면 엄청나게 성적이 점프업을 할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지?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근데 그때 친구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어차피 전교 1등 할 거 아니잖아.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가 정말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목표 대학은 연대 신방과였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는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 반. 그리고 연고대 대학 생활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굳이 내가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서울대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 이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말들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이 들면서요.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고 싶어졌고 서울대를 가고 싶어졌고 그 유명했던 친구들을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 3년이라는 기간 내내 그냥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모의고사, 방학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거든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취미생활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고등학생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전 지금도 공감이 많이 안 가요.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삶을 다시 살 자신이 없거든요. 여하튼 공부 외에 다른 모든 꿈과 희망사항, 목표 이런 것들은 대학 입학 후인 3년 뒤로 미뤄졌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첫 시험 때 한 전교 10등 정도가 됐었고요. 2학기가 되면서는 전교 2등으로 성적이 또 수직 상승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늘 전교 최상위권으로 성적을 유지를 해서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가면 중학생 때 등수에 곱하기 3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었고, 서울대 경영학과의 현역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하면서 제 공부 열등감은 극복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는데 진짜 합격의 기쁨은 잠시더라고요. 인간이 진짜 간사한 게 이제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살이 차곡차곡 쪘었거든요. 제 키가 167인데 고3 수능 끝난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70kg가 넘는 상태였으니까 정말 20kg 넘게 살이 쪘던 상태였어요. 저는 원래도 아주 마른 체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냥 살이 너무 쪄서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보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온 친구들인데 나만큼 살찐 친구가 한 명도 없지?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대 가서 봤던 친구들은 작고 왜소한 친구가 오히려 좀 많을지언정 살이 찐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대학 입학 후에 몸매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열등감이 생겼고,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안 해본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 정도였어요. 뭐 운동도 뭐 헬스부터 시작해서 뭐 요가, 필라테스, 수영, 스쿼시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었고, 필라테스는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겨서 아예 그냥 강사 자격증까지 땄었고요. 새로운 운동기구 어디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가서 꼭 한번 해보고, 식단 관리도 뭐 저탄고지부터 시작해서 뭐 간헐적 단식, 소식, 별거 다 해봤었어요. 다이어트 한약에 지방분해 약에 뭐 고주파 관리에 마사지에 뭐 디톡스 다이어트.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인터넷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냥 집구석에서 좀 검색만 해봐도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용 후기 같은 것들도 많고, 광고만 잘 걸러볼 수 있다면 되게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정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제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었고, 하면서 어떤 거는 효과를 보고 어떤 건 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식이를 제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살을 빼지는 않았어서 요요 등의 부작용을 겪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20kg를 빼는 과정은 제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초중반의 제 인생은 거의 그냥 다이어트에 몰빵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느 정도 몸매를 만든 다음부터는 유지어터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며칠 동안 소식하기도 하고 식후 걷기를 좀 생활화하고 이런 정도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엄청 마르고 날씬한 체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신체 부위 하나 제 맘에 엄청나게 안 드는 부분은 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현대자동차 입사한 다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신입사원 때. 너무 힘든 상사분들도 계셨었고, 뭐 제가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조직 생활을 처음 하는 거기도 해서 좀 적응에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없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획조정실 선배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면서도 감히 뭐 저곳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너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조직 속에 제가 그냥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이런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또 열등감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획조정실로 차출돼서 가게 됐고, 그때는 뭔가 굉장히 좀 인정받고 커리어가 좋아졌다는 느낌에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업무가 많이 힘들어졌었거든요. 또 그거를 겪으니까 이 정도의 힘듦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잊고 있었던 그 열등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사하기 직전 해에 플랜을 A부터 D까지 세우면서 다른 커리어로 가기 위한 노력을 평일 주말을 막론하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중 플랜 A였던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지금도 아직도 저의 아킬레스건이자 모든 열정의 원동력이었던 열등감은 다 극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를 극복하면 또 새로운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 열등감을 극복하게 만들어줬던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성취하는 방법이었어요.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해주잖아요.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너는 그 자체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 말들 다 좋은 말들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들은 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이유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지 않는데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했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만드는 거. 내가 몸매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누가 봐도 날씬하고 예쁜 모델 몸매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딱히 결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거.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제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게 되면 비록 내가 처음에 원했던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미련이 좀 마음에서 덜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정말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가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당장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거를 궁극적으로 얻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유튜버분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모 여대를 나와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은 고등학생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당연히 서울대를 갈 줄 아셨대요. 근데 또 여대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 갔을 때는 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내가 결국 서울대를 가서 얻고자 했던 게 뭐지? 비록 서울대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대를 가서 얻고자 했던 그 목표는 지금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내가 정말 그 서울대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나중에 이루고 나니까 학벌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좀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 아킬레스건이자 모든 열정의 원동력이 되어줬던 열등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열등감 극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